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학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학의 분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에는 돌림운동과 병진운동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림운동 같은 경우에는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운동으로서 각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두 번째 병진운동 같은 경우에는 각 부분이 나란하게 이동하는 것을 말해서 직선 운동이나 곡선 운동을 말합니다. 돌림 운동 같은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강체가 어떤 중심점에 대해서 원을 그리는 경로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강체 안의 모든 지점은 같은 각도에 걸쳐서 각 방향으로 동시에 돌림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먹벌럭 법칙입니다. 벌럭면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볼록한 관절면에 가진 뼈는, 그러니까 이 볼록한 관절면을 가진 뼈는 오목한 관절면에 대해서, 이 오목한 관절면에 대해서 운동할 때 뼈와 관절면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오목면에 대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오목한 관절면을 가진 뼈는 볼록한 관절면에 대하여 운동할 때 뼈와 관절면의 운동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입니다. 첫 번째 열린 사슬 같은 경우에는 몸쪽 부가 고정이 되어 있고 몸쪽 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체중 지지 자세로 움직이고요. 독립된 관절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중심선과 멀어지는 원위부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주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닫힌 사슬 운동입니다. 몸쪽 부가 운동을 하고요. 몸쪽 부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지지 자세이고요. 우전적 관절 움직임입니다. 다관절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관절을 사용해서 운동을 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면이나 바닥에 원위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 근육 수축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등장성 수축은 장력의 변화가 없이 근육 섬유의 길이가 변화되는 수축입니다. 동심성 수축은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발생시키는 수축입니다. 편심성 수축은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을 발생시키는 수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척성 수축은 길이의 변화는 없으나 장력이 발생하는 수축입니다. 등속성 수축은 관절 각도가 일정한 속도로 최대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등속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근장력 크기 같은 경우에는 원심성, 등척성, 구심성 순서입니다. 다섯 번째,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에서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평면 관절은 무축 관절로서 발목뼈 사이 관절과 손목뼈 사이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 1 같은 경우에는 경첩 관절과 중세 관절이 있습니다. 경첩 관절은 팔굽 관절을 예를 들 수 있고 중세 관절은 고리 중세 관절과 노자 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유도 2는 윤기 관절, 타원 관절, 안장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기 관절 같은 경우에는 고리 뒤통수 관절, 턱 관절, 손, 허리, 손가락 관절, 무릎 관절이 있고요. 타원 관절은 노손목 관절을 예로 들 수 있고 세 번째 안장 관절 같은 경우에는 첫째 손목, 손허리 관절 그리고 복장, 빗장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유도 3을 가지고 있는 관절은 절구 관절인데요. 어깨 관절과 엉덩 관절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제1법칙은 간성의 법칙이고요.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운동의 3요소로서는 강도, 기간, 횟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뢰입니다. 첫 번째 1형 지뢰 같은 경우에는
받침점이 힘과 무게 사이에 있고요. 그러니까 1형 질에는 이쪽이 무게가 되게 되면 이쪽이 힘이 되겠고요. 그럼 이것은 받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받침점이 힘과 무게 사이에 있고요. 균형에 이점을 두고 기계적 이득은 1입니다. 인체의 예시로서는 고리 뒤통수 관절, 그러니까 중심 자세를 기억해 주시면 아주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돌기근 한발서기 했을 때 우리가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1형 질에는 균형에 이점을 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형 질의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축과 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힘에 이점을 두고 있고요. 기계적 이득은 항상 1이 넘습니다. 인체의 예시로는 장단지근 그리고 위팔 노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형 질에는 받침점, 작용점, 힘점 순서대로의 지뢰로 그러니까 2형 질에는 받침점, 무게, 그러니까 작용점, 그리고 힘점 순서대로의 지뢰로 비교적 적은 힘으로 기능적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형 지뢰입니다. 3형 지뢰는 힘이 축과 무게 사이에 있고요. 가동 범위에 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계적 이득은 1보다 작고요. 인체 예시로는 위팔 두갈래근, D 넉다리근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8번째, 신체 균형입니다. 균형 안정에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첫 번째, 기저면의 크기가 넓을수록, 두 번째, 중력 중심점의 높이가 낮을수록, 세 번째, 기저 안의 중력선이 중심에 있을수록, 무게, 체중, 질량이 무거울수록이라고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인체의 중심은 둘째 엉치뼈 약간 앞쪽이고요. 인체의 중력선은 바깥 귀길, 목뼈 중간, 등뼈 앞면, 허리 중간, 둘째 엉치뼈 앞면, 그리고 엉덩관절 앞면, 무릎관절 앞면, 발목관절 앞쪽으로 중력선이 되어 있습니다. 9번째, 관절의 잠금 위치와 열림 위치입니다. 첫 번째 잠긴 위치 같은 경우에는 관절면 최대 접촉이고요. 인대와 관절 주머니가 긴장이 되어 있고 관절놀이가 어렵습니다. 조인트 플레이 그리고 안정성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벌림과 가쪽 돌림, 팔굽 관절은 완전 펴과 뒤침, 손목 관절은 완전 펴과 노쪽 치우침, 엉덩 관절은 90도 굽힘하고 약간 벌린 상태에서 약간 가쪽 돌림, 그리고 무릎 관절은 완전 펴과 가쪽 돌림, 마지막 발목 관절은 완전 발등 굽힘으로 잠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풀림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열림 위치. 관절면 접촉이 적고요. 인대와 관절 주머니가 느슨하고 관절놀이가 그러니까 조인트 플레이가 쉽고요. 운동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55도에서 70도 벌림과 30도 수평 모음이 되어 있고요. 팔굽 관절은 90도 굽힘과 10도 뒤침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 관절은 중립 위치와 약간의 좌쪽 치우침, 그리고 엉덩 관절은 30도 굽힘시키고 30도 벌림시키고, 무릎 관절은 25도 굽힘, 마지막 발목 관절은 10도 발바닥 굽힘이 이제 열림 위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길이 장력의 상호 관계입니다. 저항력 그리고 탄성력으로 발생된 근육의 힘을 수동 장력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수동 장력과 구분해서 액틴과 마이오신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근육의 힘을 능동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안정 길이라고 하는 특정 지점까지는 근육이 길어질수록 근육의 힘이 이제 증가하겠죠. 이제 이때 근육의 힘은 능동적인 힘, 능동작용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육 섬유 마디들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에는 근육이 길어지면 능동작용은 하나도 없고요. 이제 수동장력만 힘을 발휘해서 이 수동장력이 능동작용의 최대치보다 크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 길이라고 하는 특정 지점까지는
근육이 길어질수록 근육의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근육의 힘은 능동적인 힘, 이 능동작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안정 길이는 액틴과 마요신이 최적의 결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액틴과 마요신이 가장 많이 결합했을 때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안정 길이보다 근육이 길어지게 되면 액틴과 마요신이 접히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 능동작용은 줄어들고요. 비수축적 조직들이 저항력, 그러니까 탄력형을 만드는 이 수동 장력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11번째, 힘과 속도의 상호 관계입니다. 정심성 활성 동안 근육의 힘의 양은 근육이 짧아지는 속도에 반비례하고요. 등척성 활성 동안 수축 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편심성 활성 동안 근육의 힘은 근육이 길어지는 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12번째, 능동 불충분입니다. 근육이 있는 곳과 닿는 곳이 가까워질 때 근수축력이 약해집니다. 최대로 수축되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손목 굽힘 상태에서 우리가 주먹을 제대로 쥘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능동 불충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 수동 불충분입니다. 주동근이 강하게 수축되더라도 길한근의 진폭 부족으로 운동이 제한되고요. 최대로 이완되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14번째, 기능에 따른 근육의 분류입니다. 보조운동근은 작용근을 보조해 주는데 특정 움직임 수행에 요구되는 힘에서 조금 더 요구될 때 작용근을 보조해 주는 이 보조운동근이 작용하게 됩니다. 예시로서 어깨 세모근이나 가시위근이 마비 시 위팔 두갈래근의 어깨 관절이 보조 운동을 해주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길한근과 대한근입니다. 작용근과 반대의 해부학적 작용을 말하고요. 예시로 팔굽 관절의 굽힘에 대한 대한근은 위팔 세갈래근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고정근입니다. 작용근과 대한근이 동시 수축이 될 때 고정근을 의미합니다. 협력근입니다. 보조협력근은 2개 이상의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면 서로의 협력근으로 작용이 됩니다. 15번째, 수동운동의 끝느낌입니다. 단단함은 팔굽관절 편 때, 그리고 뻣뻣한 느낌은 조직이 신장될 때, 그래서 어깨관절 가축돌림 때, 부드러운 느낌은 조직이 압박될 때, 무릎관절 굽힘, 마지막 텅 빈 끝느낌은 병적 끝느낌입니다. 16번째, 어깨 위팔 리듬입니다. 어깨 벌림 초기 30도까지는 위팔 뼈만 움직입니다. 어목 위팔 관절과 어깨 가슴 관절의 비율은 2대 1이고요. 180도 어깨 벌림 때 어목 위팔 관절은 120도를 벌림시키고 어깨 가슴 관절은 60도 위쪽 벌림 움직임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7번째, 넙다리뼈 비틀림입니다. 정상적인 앞 경사각은 15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째, 넙다리뼈 경사각입니다. 넙다리뼈 목과 넙다리뼈 몸통의 앞정면 사이에서 형성된 이마면 내에서의 각도를 넙다리뼈 경사각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경사각은 125도입니다. 19번째, 근섬유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타입 1과 타입 2의 이제 섬유를 이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잠시 멈춰놓고 이제 각 특징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째, 걸음 주기입니다. 한 걸음은 같은 발에 의한 연속적인 발 뒤꿈치 사이에 일어난 과정입니다. 한 발짝 길이는 두 발의 연속적인 반대쪽 발 뒤꿈치 닿기 사이의 거리입니다. 디딤기입니다. 이제 발 뒤꿈치 닿기는 다리가 지면에 바로 접촉하는 시기를 말하고요. 발바닥 닿기는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간 디딤기는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 위를 바로 통과하는 지점을 중간 디딤기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흔듦기입니다. 초기는 가속기로서 속도가 증가하고요. 발가락 떼기에서 중간 흔듦기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엉덩 무릎 관절 신체 중심을 지나고요. 마지막 말기는 감속기로서 중간 흔듦기에서 발꿈치 닿기까지의 시기입니다. 21번째 짝힘입니다. 돌림 축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힘이 작용해서 돌림을 만들어냅니다. 골반의 앞 기울임은 허리 편근과 엉덩관절 굽힘근이 있겠고요. 골반의 뒤 기울임은 배근과 엉덩관절 편근이 있겠습니다. 어깨뼈의 위쪽 돌림은 등 세모근의 위아래 섬유와 앞톱니근이 있겠습니다. 22번째 돌림 근띠입니다. 총 4개의 돌림 근띠가 있는데요. 작은 원근, 가시 아래근, 어깨 밑근, 네 번째 가시 위근까지 총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원근 같은 경우에는 윗팔뼈 머리에 대한 내림, 윗팔뼈 가쪽 돌림이고요. 가시 아래근은 윗팔뼈 머리에 대한 내림, 윗팔뼈 가쪽 돌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깨 밑근은 윗팔뼈 머리에 대한 내림이고요. 마지막 가시 위근은 윗팔뼈 머리의 위쪽 구르기, 관절 오목에 대해 윗팔뼈 머리를 견고하게 압박합니다. 23번째 트렌델렌버그 징후입니다. 중간 벌기근의 마비이고요. 특징은 비체중 지지 쪽으로 이제 골반이 기울여지고요. 마비축의 반대편에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보상작용으로는 이제 마비측으로 몸통 젖힘 보상작용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4번째 불행 삼두징입니다. 이제 안쪽 겨딘대 그리고 앞십자인대 안쪽 반달까지 총 3개의 이제 불행 삼두징을 둘 수 있습니다. 안쪽 겨딘대는 넙다리뼈의 정강뼈 벌림을 방지하고요. 가쪽 겨딘대는 넙다리뼈의 정강뼈 모음을 방지합니다. 앞십자인대는 넙다리뼈의 정강뼈 앞쪽 이동을 방지하고 뒤십자인대는 넙다리뼈의 정강뼈의 뒤쪽 이동을 방지합니다. 25번째 법칙 종류입니다. 스토크의 정리는 유체성을 움직이는 물체가 받는 저항은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다이고요. 베르누이의 법칙은 유체는 빠르게 흐르는 압력이 감소하고 느리게 흐르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벤버의 법칙은 기존 자국보다 더 큰 자국을 주어야만 느낄 수 있는 법칙입니다. 반트워프의 법칙은 신진대사가 증가하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도 증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